수투 개념 강의 두 번째 단어는 함수의 연속입니다. 먼저 연속한다라는 게 무엇인지 배우고 그 연속하는 함수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속에 앞서 구간을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일단 구간이다라 함은 두 실수 A, B가 존재할 거고요. A에서 B까지라는 표현으로서 구간이 정의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A에서 B까지라 했을 때 A나 B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소한 디테일을 살려주기 위해 우리가 괄호로 나타낼 건데 대괄호와 소괄호를 이용해서 분리시켜서 나타내겠다라는 겁니다. 즉 A와 B 사이에 있는데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는 들어가고 B는 안 들어갈 수도 있겠죠. A는 들어가지 않고 B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일 수도 있겠고요. 둘 다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안 들어가는 건 소괄호로 들어가는 건 대괄호로 나타내줬다고 보면 됩니다. 즉 A에서 B까지 써주고 들어가고 들어가 해서 대괄호로 이렇게 나타낼 거고요. 이 상황을 수직선상으로 표현해보면 A에서 B까지 이렇게 색칠돼서 나타나겠죠. 따라서 다 닫혀 있으니까 닫힌 구간이다 라고 표현해 줄 겁니다. 얘도 그려보면 A에서 B까지인데 B는 열려 있겠죠. 따라서 얘는 반만 닫혀 있다 해서 반 닫힌 구간 또는 반만 열려 있다 해서 반 열린 구간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도 역시 그러면 반만 열려 있거나 아니면 반만 닫혀 있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반 닫힌 구간 또는 반 열린 구간으로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요 상황의 경우에는 양쪽 다 열려 있으니까 열린 구간이다 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x들을 모아놓을 건데 a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x들을 다 모아놓겠대요. 그럼 지금 상황을 살펴봤을 때 수직선상에 a가 있을 거고 a보다 큰 부분과 a 지점 애들이 다 색칠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a에서부터라는 표기가 들어갔으니까 a를 왼쪽에다 써줄 거고요. a가 들어갔으니까 닫힌 구간으로 표기를 해줘야겠네요. 그 다음에 영원히 들어가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계속 커져도 다 들어가 라는 거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무한대 표현 쓰겠네요. 따라서 무한대 한 다음에 괄호를 닫아줘야 되는데 무한대라는 건 사실 엄청 큰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 말라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열린 구간으로 써준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상황일 수도 있겠죠. B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다 들어가 인 거죠. 따라서 B가 오른쪽에 써 있을 거고 이번에는 B가 안 들어간다 되어 있으니까 열린 구간.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애들 엄청 작은 것까지도 다 들어간다 라는 표현으로서 마이너스 무한대 써줄 수 있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도 역시 항상 열린 구간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X인데 X는 모든 실수래요. 그러면 얘는 수직선상에 표현했을 때 모두 다 색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따라서 무한대는 역시 열린 구간으로 표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괄호로 표현해 준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집합으로 나타내도 상관없고요. 구간으로 나타내도 상관없는데 이 구간이 있을 때 읽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명확하게 기억해 줘야 합니다.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이렇게 딱 연결된 모습 있죠. 이렇게 연속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상태를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지난 내용에서 나타났던 극한이랑 비슷한 개념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의 내용은 이 극한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x가 a로 다가갈 때 이 상황만 보고 있었어요. 또 x가 a로 다가갈 때 오른쪽에서 다가갈 수도 있죠. 따라서 이 두 상황만 보고 있었지 실제로 a에서 어디를 가느냐를 보지 않았습니다. 즉 함수값을 비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따라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모두 다 일치해서 완전히 연결되어 있을 때 이런 상황을 연속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의 내려보면요.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나오면 일단은 x는 a에서 잘 정의되어 있어야 돼요. x는 a에서 함수값 자체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 극한값도 존재해야 합니다.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실 얘네들이 다 따로 가버리면 이거 문제가 생기겠죠. 따라서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그 극한값과 이 x는 a에서 정의된 fa가 서로 같을 때를 우리는 함수가 연속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정리해보면요. 일단 함수값 fa가 존재해야 되고요. 극한값이 존재한다 했을 때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아야 되죠. 따라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서 극한값이 존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연속이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항상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서로 같은지 확인하고 있구나라는 거 체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언제는 불연속, 즉 연속이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따라서 예시를 몇 개 들어봅시다. 이런 식으로 극한값을 조사하려고 봤더니 좌극한은 요 지점, 그 다음에 우극한,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건 여기로 가고 함수값은 여기에 해당하죠. 따라서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속이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극한값,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니까 요 값으로 극한값이 같고 그 다음에 함수값 여기 나타났는데 함수값과 지금 극한값이 다른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연속이다 라는 표현 쓸 수 있겠네요. 따라서 연속이 아닌 아이들 체크해 봤고요.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라고 나왔다면 그 구간에서 우리는 이걸 연속이다 또 연속함수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연속함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 아니고 내가 정한 구간 내에서 모든 점에서 다 연속인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연속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일단 두 함수 fx,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상수배라든지 아니면 그 함수의 합, 차, 곱, 나눗셈에 대해서도 모두 다 연속이다 라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단 이 나눗셈의 경우에는 우리가 분모가 0이 되는 지점, 즉 0으로 나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GA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GA가 만약에 0이라면 이 함수값 자체가 설정이 안 되죠. 그러면 연속이다 라는 거에서는 함수값과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야 되는데 함수값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항상 GA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 성질을 이용하면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힘들게 극한값 구했던 걸 좀 더 편하게 구할 수 있게 돼요. 즉, 이 상황을 살펴보면요. 일단 합차, 곱, 나누기에서 연속이 유지된다라는 성질이 있으니까 우리가 fx는 x랑 상수함수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해볼 거예요. fx는 x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 요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점에서 연속임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상수함수도 역시 그래프 그려보면 C 해가지고 위치 잡고 이렇게 일자로 그리게 되죠. 그래서 모든 지점에서 연속이다 라는 거 오케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X랑 C로 이루어진 즉 합차, 곱, 나누기를 해서 만들어진 함수 가장 쉬운 함수가 다항함수겠죠. 즉 x제곱은 뭐 x 곱하기 x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니까 얘가 연속이다 보장되었으니 x제곱 연속이다 보장될 거고요. 뭐 2x 뭐 세제곱 플러스 1의 경우에도 얘는 2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더하기 1이니까 얘도 연속, 얘도 연속, 얘도 연속, 얘도 연속, 얘도 숫자 곱해지는 거 다 연속 되겠죠. 따라서 얘네들도 다 연속이다 라는 게 오케이가 돼요. 즉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겠다라는 게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다 그려가지고 연속인 거 확인할 필요 없이 그냥 다항함수 보면 아 연속이구나 라는 거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정리해 보면요.
유리함수의 경우에는요. 이 gx분의 fx 형태이기 때문에 gx 분모에 있는 값이 0이 아니어야 돼 라는 조건이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gx가 0인 x를 제외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라는 거 캐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했을 때 다항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 요거 우리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죠. 따라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고요. 유리함수의 경우에는 fx가 0이 아닌 지점에서 연속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 무리함수도 등장했네요. 무리함수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 생기죠. 따라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정의가 되기 때문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인 x에서만 연속이다라는 걸 캐치할 수 있습니다. 즉 유리함수 나오면 분모 상황 살펴봐야 되고요. 무리함수 나오면 루트 안에 있는 식 상황 꼭 살펴봐야 한다. 그 외에는 다 연속이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최대 최소 정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최대 최소 정리란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닫힌 구간 a, b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조건 있네요.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생각을 해봤을 때 A하고 B 사이에서 이렇게 연속으로 그려졌대요. 어떻게 그려질진 모르겠으나 이렇게 그려진 함수가 있대요.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반드시 갖는다고 했으니까 어디 있는지 찾아보면 가장 낮을 때니까 최소값은 요 지점이 되겠고 최대값은 요 지점이 되겠죠. 따라서 FC가 최소값, FB가 최대값인 거 바로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최대 최소는 갖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조건에 지금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조건 들어왔죠.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즉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볼게요. A는 들어가는데 B는 안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보죠. 그렇게 되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가 비슷하게 그려졌으나 최대값을 갖는 지점 갔을 때 여기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해버렸죠. 그럼 여기 옆에 살짝 옆에 여기로 잡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애가 얘기하겠죠. 내가 더 큰데? 하겠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애가 또 얘기하겠죠. 내가 더 큰데. 그러니까 이 주변에는 무수히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음을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닫힌 구간이다 라는 표현이 없으면 불가능하겠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게 되겠고요. 얘도 역시 닫힌 구간 사이에서 여기 상황 살펴보면 여기는 최대값은 존재하죠. 지금은 최소값 갔더니 여기가 최소값인데 라고 했더니 B에서는 내가 안 보겠다 라고 해버렸죠. 그래가지고 여기 주변에서 갔는데 여기 주변에 있는 숫자들이 너무나도 많네요. 따라서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닫힌 구간이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얘도 역시 둘 다 열려 있었더니 어때요? 최소값, 최대값 지점 잡았던 여기 가까운 지점이 막 얘기하고 있겠죠. 따라서 얘네는 최소값과 최대값 다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져요. 그래서 무조건 닫힌 구간에서 연속 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연속 조건이 없다면 이라는 생각도 하겠죠. 따라서 연속하지 않는 이런 함수가 나타났다면 최소값, 최대값은 얘가 문제가 안 되는데 최대값은 여기에서 왔는데 여기가 지금 함수값을 얘로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주변 애들로 잡아줘야 되는데 주변 애들은 너무나도 많으니까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무조건 닫힌 구간이어야 되고요. 연속이어야 되고요. 그래야 반드시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사이값의 정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사이값의 정리는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fa가 fb랑 다르다면 fa랑 fb 사이의 임의의 값 k에 대하여 이 k값을 함수값으로 하는 x값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 k값이 존재한다라는 거 좀 간단하게 써보면 이렇게 존재성 exist 표현 쓸 수 있겠고 C가 존재해 이 사이에 했을 때 FC가 K야 라는 거 만족해 라는 거죠. 이렇게도 써줄 수 있습니다. 요 장면을 한글이나 영어로 쓴다고 해서 막 이해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한번 그림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FA랑 FB가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A에서의 함수값이 FA다 해서 2점 지난다 라고 체크할 수 있고 뭐 B에서 함수값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위에다 한번 써볼게요. 그럼 FA랑 FB 사이의 임의 값 K래요. 그럼 여기 사이에 Y는 K가 존재하겠죠. Y값끼리 비교하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FC는 K인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얘를 만족하는 F에 대한 점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연결이 되려면 이렇게 막 얘를 건너뛰고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연속이다라고 했으니까요. 따라서 이 라인을 적어도 한 번은 이렇게 지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이 포인트가 무조건 생긴다는 게 사이값의 정리입니다. 생각보다 별거 아니죠. 따라서 이러한 그래프일 수도 있고요. 그래프 상황 다른 걸로 그려보면 이렇게 A하고 B하고 연결됐을 때 뭐 대충 이렇게 막 연결돼가지고 3개 존재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고 뭐 하나만 존재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존재한다라는 게 사이값의 정리가 얘기하고 싶은 바입니다. 이 사이값의 정리의 경우에는 이런 장면들로도 쓰이긴 하겠지만 사이값의 정리의 응용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FA와 B가 다르다를 넘어서서 심지어 부호까지 서로 다르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럼 얘가 플러스일 때 얘가 마이너스라는 거고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라는 거죠. 그럼 FA랑 FB 사이에 무조건 0이 존재하게 돼요. 그럼 이 0을 함수 값으로 하는 C가 적어도 한 번 존재한다는 거니까 FC가 0인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이 식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fx는 0인 x값이 C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가 실근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왜 실수냐면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 나타나는 해들은 항상 좌표 평면 자체가 실수축과 실수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근일 때만 나타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하나의 실근의 존재성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fx는 0인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표현으로 연결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프상으로 떠올려 봤을 때도 FA, A 값이 0보다 작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B 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크다라고 나왔다면 이렇게 Y는 0인 라인을 무조건 적어도 한 번은 지나친다라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엔 3번 지나쳤지만 이렇게 되면 한 번만 지나칠 거니까요. 따라서 최소 한 번은 지나치니까 fx는 0인 실근이 적어도 하나 있다라는 거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도 많이 쓰죠. 둘이 곱해가지고 0보다 작다는 걸 보장시켜라. 왜냐면 부호가 서로 같거나 아니면 0인 게 끼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오니까 요 장면만 살펴보더라도 이 값을 직접 구하지 않고 이 장면만 살펴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거 캐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FA랑 FB의 곱이 0보다 작다면 즉 부호가 서로 다르다면 방정식의 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fx는 0일 때만 되느냐? 그건 아니죠.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fx는 x에 대한 실근의 존재성 여부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x가 별로잖아요. 왜냐면 0일 때는 우리가 편하게 x축으로서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넘기세요. 넘기면 fx-x는 0이 돼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그냥 hx로 그냥 치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hx는 0의 입장에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고 hx는 0의 실근이 나오게 되면 이 fx는 x라는 방정식의 해가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는 0으로 만들어 놓고 왼쪽 식을 hx로 바꾼 다음에 hx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방법을 쓴다라는 것을 체크하면 됩니다.